Das mache ich auch in 2 Minuten nochmal möglich. Ja, aber es ist schon ziemlich sicher, relativ sicher ist es. Vor allem, wenn es über die Kreditkarten buchst. 이거를 챙겨.
맹화 약세 분위기였는데 이제 일본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서 제동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39만 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두산에너지 헬스케어 1.36% 빠져서 9만 로봇 아틀 9번이나 9번이나 공중제비를 돕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요. 실전 투입을 위해서 훈련 14.88%나 급등했어요. 그래서 11만 3,500원에 장을 마쳤고 장중에는 11만 5천 원까지도 가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청와대가 지난 주말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좋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충제, 중국의 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여행객들이 아주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중국 And you practiced yoga before? Yes. Perfect. 은 6만 5천 예상했는데 13만 원이 단박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GPT랑 영어 오늘 있었던 일이랑 그리고 유튜브에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할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침에 리뷰할 수 있게 PDF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그런 거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영어 문단 그런 것도 제안을 해주고 이번 주에 책 3권 소개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답을 아직 못 찾았어도 그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 노트 테이킹 하려고 정리해달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내용은 컴퓨터에 일단 데이터로 정리를 해놓고 월 말에 한 번에 뽑아서 다시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오늘 반도체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고용 170. 그래서 여기서 이제 694가냐 아니면 635까지 떨어지는 프레이도는 실적 발표 나온 중입니다. 프레이도는 실적 발표에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12월 있으니까 한 3월 초쯤 나왔습니다. 1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하는 날이어서 그거의 중요한 이유, 연결되는 이유, 거시경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채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 투자한 거 그리고 채권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И активная йога никакая, ну ничего.
on in yoga and sound healing session. Actually, lately I haven't had any big events, but I've had a lot of small tasks and I have to switch my focus all day, which leaves me feeling drained. So I chose this class. Be clear, just a couple of small tweaks for flow. You might say the yoga studio had a really comfortable atmosphere with lots of warm, soft lights, which made it feel so cozy. But overall, it was really good. Just keep it natural and keep With lots of small soft lights, which made it feel so cozy. And if I have a chance to take sound healing class, I want to take one more because I really like to listening. Because I really enjoy the ASMR on YouTube, especially the ones from the game called Motongsu. I've never played it, but the ASMR from it is so calming for me. That sounds great. Just one small tweak. Instead of saying I want to take one more, you could say I would love to take another. So the final version would be the yoga studio had a really comfortable atmosphere with lots of soft lights that made it feel so cozy. If I get the chance. GPT가 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저만의 언어로 수정을 해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복습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스타일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문단을 2개로 나눠서 정리를 했고 주제가 2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좀 헷갈렸던 문장 구조 같은 거 수정을 했었고 이제까지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외국인의 순 매수 규모가 3조가 넘습니다. 기관은 1조 3,600억 정도였고요. 팁토 플럼 시럽을 발랐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 작년 10월에서 오늘 개인이 매도한 규모가 4조 4,400억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5,500 돌파. 어쩌다 보니까 전기전자, 증시, 음식료 업종이 상승했고 종이복제, 전기가스 업종은 내렸습니다. Mit Infinity Care Schontrommel für optimale Wäschepflege. 지난 주말에 읽다가 말았던 행복의 기원을 오늘 카페에서 맞아 읽고 왔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도 좋아하고 관계도 좋아하고. 근데 만나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항상 행복이 인생의 감정의 디폴트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때 그 행복의 역치라고 하죠. 행복을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항상 느끼는 게 한 5점 이하? 근데 남편은 항상 뭐 10이 아닐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외향인이 되게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의 핵심은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 쾌락의 빈도가 행복의 결정을 좌우한다. 쾌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의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큰 행복 하나를 우리가 엄청 갈망을 하다 보면 되게 작은 행복도 많이 놓치고 그 빈도수가 되게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순간이 아니라 동영상 같이 연속적으로 지나가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작고 소소한 행복이 계속 이어져야 그게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도 결국엔 리셋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3개월이었다. 다시 말해 작년에 벌어진 이런저런 사건들은 그들이 4월 1일에 느끼는 행복감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간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생각보다 빨리 지운다. 극단적인 경험을 한번 겪으면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이 변해서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라고 하면 언제 행복해? 이랬을 때 강한 성취? 큰 성취일 때 되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한다거나 경제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런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작고 소소한 행복을 더 많이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소소한 즐거움에 가랑비 젓는 것. 이제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보다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가랑비 젓는 것. 왜냐하면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게 엄청난 큰 행복이었지만 계속 다니면 되게 무뎌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무엇을 얻어도 행복은 결국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쾌락은 소멸되기 때문에 커다란 기쁨 한 번보다는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하고 저것을 놓치면 너무도 불행할 거라는 생각. 그게 되게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남편의 외향성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외향성은 일종의 사회성 위도여서 이 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높고 이 점이 행복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되게 상대적으로 내향적인데 그러면 외향인들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근데 이 뒷부분에 MBTI 결과가 내향인인 사람은 불행한 것인가에 대한 Q&A가 나와 있습니다. 내향적일수록 행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불행하다는 뜻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외향인일수록 행복하다는 건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면 행복은 결국 이 사진 한 장으로 요약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그 관계에 대해서 되게 친하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그런 관계여야지만 뜻깊은 관계다, 의미 있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간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인간관계도 결국에는 이런 행복의 주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를 하면서도 되게 즐거운 감정, 긍정적인 감정 많이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대적인 내향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잘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 같은 거가 되게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승진을 해서 기쁜 것도 결국엔 누군가의 인정이나 뭐 축하를 받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더 기쁨이 증폭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좀 더 외향적으로 살 수 있게 노력을 해볼까 봐요. 한국인 중 35%는 가장 큰 인생 후회가 풍성한 인생 경험을 놓치게 만든 지난날의 어떤 결정이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즐겁고 화나고 웃다가 우는 것이 인생이다. 이 모든 순간들 뇌가 필요해서 찍어놓은 인생의 인증샷들이다. 버릴 장면이 없다.